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신호를 차단하고 깊이 몰입하라. 저자는 정주영, 한국경제신문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10여 년 괴롭힌 난독증을 극복해서 글자로 책을 집필하고 20만 독자가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었는데요. 1부는 차단의 힘에 대해서, 평균에 속지 마라, 신호의 힘, 어두운 곳에서 켜진 재능의 빛, 하버드의 빛나는 블랙 다이아몬드, 최고의 순간은 어떻게 오는가. 2부는 깊은 이해의 힘, 혁신적인 발견의 비밀, 간격 효과, 하버드 최고의 교수가 되기까지. 9장은 하버드의 새로운 물결, 시작되는 새로운 물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부 차단의 힘의 1장은 평균에 속지 마라입니다. 완만한 성공은 평균 속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성공의 곡선을 누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보시면 20대는 10대 후반은 두뇌가 가장 처리 능력이 높은 순간이고 올림픽에서 신체적으로 가장 뛰어난 기량을 보이는 나이가 20대이며 수학자, 물리학자로 등장하는 최고의 나이는 30대,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나이가 40대,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굴리는 세계적인 CEO들의 평균 나이는 55세다라고 했는데 이 말들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왜요? 이렇게 평균에 단지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삐뚤빼뚤 울퉁불퉁한 이런 곡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공의 곡선이 평균의 덫에 빠져 있는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페드로이아라는 타자, 야구에서 훌륭한 타자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그 페드로이아는 전문가들의 가혹한 평가를 신경 쓰지 않았고 철저하게 차단했으면서 새로운 성공 곡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황하는 표정이나 이런 거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에게는 야구공과 배트만 있었고 단순한 집중이 모든 그래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신호의 힘, 신호를 바꾸는 것은 가난, 유전자 등을 바꾸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이 신호에 대해서는 뭔가를 바꿀 수 있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가 가장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모국어가 있던 환경에서도 평균 이하였던 학생이 갑자기 이민을 가자 제대로 된 예열 과정도 없이 전혀 새로운 환경에 뛰어들어서 두각을 보인다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이 매끄러운 성공 곡선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뜻밖의 성공 방식의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본질적인 힘을 발견하는 차단의 법칙을 보면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 과정을 추적해 보면 당신은 무엇을 가장 먼저 눈여겨볼 것인지, 또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기울였던 많은 노력의 시간들을 볼 것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재능을 한 움큼 쥐고 태어났는지, 또는 부모가 그 아이의 재능을 얼마나 지지해줬는지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꽤나 성공의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지나 열정의 흔적도 찾아보고 싶지만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모든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비슷한 스토리로 완성해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역경의 맛이 좀 더 깊게 밴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서 좀 더 인간적인 매력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전부일까요? 세계 유수의 심리학자들은 보통의 우리보다 근본적인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그들의 연구에서 가장 먼저 놀라게 되는 사실은 심리학자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연구할수록 노력하는 개인의 소박한 의지
보다는 그들을 둘러싼 긍정적인 환경의 신호들이 그들의 순환적으로 더욱더 노력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환경의 신호를 차단하는 것은 가난이나 유전자 등을 바꾸는 것보다도 더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적인 신호는 받아들이는 대상이 자기 신호라고 생각해야만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만약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환경의 신호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신호의 효과는 적어도 개인에게는 분명하게 차단되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을 만드는 환경적인 신호를 인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그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 체계를 신뢰하도록 성장해 왔기에 개인을 향한 부정적인 환경의 신호도 신뢰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거절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헨리 포드, 빌 게이츠, 카를로스 슬림, 워런 버핏, 넬슨 록펠러, 스티브 잡슨, 리처드 슈트라우스, 빌 휴렛, 찰스 슈아브, 리처드 브랜슨, 캐리 패커, 레인 가이어, 데이비드 머도, 잉그바르 캄프라드, 윌리엄 리글리, 테드 터너, 알란 슈거, 크레이그 맥카우, 데이비드 릴리엄, 베키, 캐리 스토크스, 존 체인버스. 많이 들어보신 이름도 있는데요. 이들은 다 학습 장애가 있는 기업 경영인들입니다. 이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이 리스트에는 메워도 책 한 권으로 부족하다고 하네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 CEO의 3분의 1이 학습 장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순적인 현상을 약점과 싸움은 인간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프랑스 문화인류학과 교수 샤를 가르두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다수의 평범한 아이들은 계속 중간 지점에서 평범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주류에서 밀려난 아이들 중에 새롭게 조명을 켜는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글자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고 성적표에는 처참한 기록을 보이던 학생들이 왜 새롭게 등장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지독한 노력들이 관찰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케 한 힘은 바로 그들이 애초에 주류에서 밀려나면서 환경 속의 부정적인 신호들에게 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초 다른 길을 걷는 아이들은 전혀 다른 신호를 만납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부터 이 글을 더는 못 읽게 만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을 때 당신은 그것을 선뜻 받아들일 수 있으신지요? 물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글을 잘 읽고 있고 어떻게든 사회에 그럭저럭 적응하고 있는데 최고가 되지는 못했지만 바닥은 아니고 우리에겐 강하게 싸우며 차단할 원동력이 없었던 것이죠.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평범하다는 신호는 우리를 지금도 계속 평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익숙한 신호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이 책의 한 예로 나디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디아는 굉장히 그림을 그리는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자폐 아이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재능들을 많은 연구자들이 관찰을 하고 이후에 교육을 받게 되면서 30년간 장기 추적을 했더니 이런 천재성의 그림을 그리는 능력은 사라진 대신에 사회적인 능력들이 조금씩 길러졌죠. 전통적인 학교 시스템에 맡겨지면서 제한된 집중이 해제가 되고 특별했던 미술 재능을 잃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나디아의 뛰어난 차단과 집중력은 더 많은 언어를 익히고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법이 주입되며 희석되어 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레퍼트는 이게 가장 비참한 재능의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디아가 학교 교실에 맡겨지는 동안 나디아의 언어 능력이 발달시키기 위해 무단한 학교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언어 능력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나디아의 미술적인 재능도 챙기고자 미술 시간에 그녀에게 펜과 도화지를 주었지만 예전처럼 열성적으로 그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미술적인 재능이 냉혹하게 증발되어 버렸죠. 미술적인 재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디아가 학교 문을 나설 때 그녀는 미술 분야의 발을 완전히 끊었는데요. 나디아는 자신의 분야에 가장 완벽한 차단과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이런 신호에 반응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재능은 평균 그래프의 어딘가에 증발이 되어버리고 이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의 재능에서 얼마나 많은 걸 타협하며 놓쳐왔던 것일까요? 제한된 집중과 차단은 지능에 상관없이 특별한 재능을 선물합니다. 그러나 그 재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쉽게 한계를 그어대던 많은 것들을 차단하고 싸워야만 합니다. 하버드에서 빛나는 블랙 다이아몬드, 강의실에서 못 벗어난 아이들. 하버드의 두 얼굴이죠. 블랙 다이아몬드를 들어가려면 하버드 입학장 이외에도 한 가지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데 하버드 등록금 1년치를 걸고 가장 위험한 투자에 가장 높은 수익을 목표로 참여해야 합니다. 하버드를 졸업할 때까지 그 돈을 찾을 수가 없고 이 모임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케빈 루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융 외골수로 월스트리트를 인생의 종착지로 여겨온 이들입니다. 심지어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베개 밑에 끼워 자고 워런 버핏과 조지 소로스의 포스터를 벽에 붙여놓기도 하며 중학교 때는 엑셀 단축키를 익히며 시간을 보낸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에도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 거리낌이 없고 얘기를 나눌 때면 금융업계의 도덕성을 옹호하곤 했다고 합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구성원들은 하버드 대학 4학년생들 중 다수가 제대로 된 동기부여 없이 금융권으로 진출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금융업계를 대놓고 경멸하는 하버드대의 학생 문화를 보았을 때 졸업이 다가올수록 점점 이데올로기적인 변모를 하다가 급기야 우르르 월스트리트로 뛰어드는 장면은 희극적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패트릭이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버드 애들은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맞을 때까지만 월스트리트를 싫어해요. 하버드대 학생 절반이 월스트리트에 뛰어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버드에 있었던 것처럼 엘리트로 포장해주고 안정적인 우월감을 줄 수 있는 곳이 월스트리트라서 우르르 뛰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전역에 일어난 현상이고 2011년 예일대학의 마리나 키건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예일대학처럼 다양하고 이질적인 흐름이 존재하는 곳에서 그처럼 많은 학생이 졸업 후에 원대한 계획에 대해 이런 방구도 없이 천편일률적인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건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하버드 대학을 1등으로 졸업한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도 골드만삭스에서는 완전히 재앙이 되어 입사한 지 1년 안에 해고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판단력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름 최고의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차례대로 쫓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이란 상은 모조리 휩쓴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그저 이 길로 떠밀려와서 뚜렷하지 않은 목표를 쫓던 대학을 다닐 때가 그립다는 한탄을 듣는 것은 진리일 만큼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은 엉덩이가 의자에 앉아있던 시간만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개를 들어서 그들이 잘한다는 신호를 받는지 못한다는 신호를 받는지를 봐야 합니다. 못한다는 신호를 받은 학생들은 독일의 교육 심리학자인 카롤린 슈스터가 지적하듯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억누르는데 상당한 작업 기억력을 소모합니다. 작업 기억력이 높을수록 수학 점수도 높고 SAT 점수도 높고 명문대학 입학장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못한다는 신호 속에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열등감과 싸우느라 상당한 정신적인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문학자인 엘빈 잔더는 동양권 학생들을 품위 있고 공손하고 점잖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자신의 행동에 절제할 줄도 아는 아이로 표현합니다.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모두와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학생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러한 고분고분한 특성들이 미국적인 정신을 평가하는 이 공간에 의미가 있을까요? 선생님들의 눈에는 자유분방한 러시아 학생들이 자라서 미국을 바꿀 인재로 보이지 잔더의 신호에는 이 공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순간은 어떻게 오는가? 창조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비옥한 토지처럼 많은 작품을 남긴 사람이 명예나 금전 같은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한 경우가 제법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극소수를 제외하면 창조자들이 운명처럼 만나는 빈곤이라는 것들이 이런 것인데요. 몇 점대 학생인지, 어디 출신인지, 지금까지 얼마를 노력했는지 따위에 관련된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마음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없다면 평범의 신호가 우리를 평범하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평범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 왔듯이 그것을 벗어나려면 우리도 스승을 찾아가서 그 오두막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최고의 환경은 최고의 인재를 만드는가? 흥미롭게도 카라얀은 오히려 자신의 재능이 빛날 때 바로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지는 게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닥, 밑을 경험하지 못한 지휘자들은 가장 근본적인 부족함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휘자들은 매우 괜찮은 오케스트라가 평균적으로 뽑아내는 음악에 금방 만족해 버립니다. 그리고 카라얀은 단호하게 표현합니다. 그런 지휘자들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오케스트라나 우수한 오케스트라들과의 연주에서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최고의 오케스트라의 연주에서는 양손이 꽁꽁 묶여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것은 일종의 저주와 같은 것이지요. 반대로 젊은 카라얀에게는 일찌감치 불행한 시기가 달라붙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신호들을 차단하고 혼자서 블랙 다이아몬드를 빛내며 하루에 18시간이나 매달렸던 것은 초인적인 지휘자로 불리기 위한 조건들이 되었는데요. 항상 내 시대가 올 거야. 기다릴 수 있어. 는 그의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고 난 후에 카라얀에게 성공의 소감을 묻는 언론들 앞에서 카라얀은 의외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한을 품은 노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상을 향한 길은 결국 가시밭길이었고 머나먼 길이었음이 정말로 입증되었다는 사실이 못내 원망스러웠던 모양이라고 그와 오랜 시간 대화 나눈 오스본은 기록했습니다. 블랙 다이아몬드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향하면 새로운 성공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확인한 대로 평범한 재능을 최고에 지휘하는 법은 가장 강한 차단과 가장 강한 내면 속의 신호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은 깊은 이해의 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혁신적인 발견의 비밀. 한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의 주된 목표여야 합니다. 10만 년의 법칙을 부숴라 이야기하면서 공부에서 초월적인 목적을 느끼는 순간, 연구에서 심리학자들은 학생들에게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이를테면 가족관계, 우정, 능숙한 악기 연주 등을 적고 간략히 그 이유를 한 문단씩 작성하게 해봤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가치관의 진수를 개인의 견해 형태로 분명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장치였고 외부적인 신호에 더는 휘둘리지 않도록 자신만의 단단한 신호를 만드는 작업을 15분 정도 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주기적으로 교실을 찾아가서 이 작업을 반복하며 학생들이 자기만의 신호들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그 시간은 더 쇼비츠의 여름 캠프와 같았는데 몇 달 뒤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법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일단 학기 초에 가장 낮은 성적을 보인 학생이 가장 큰 폭으로 성적이 향상되고, 성적이 떨어지던 학생이 성적 하락 현상이 멈춰졌고, 최상위권의 학생들과 성취 격차가 40% 줄고, 낮은 성적의 학생들이 더 높은 성취를 만드는 현상이 쉽게 발견되고, 이 현상이 최소 2년이나 지속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새로운 신호를 주입하고 스스로 신호를 만들 줄 아는 힘을 기르게 하니 학생들이 분명하게 바뀌는 걸 관찰했다고 합니다. 열등생이 우등생이 되고 또 새로운 학생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런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전문 용어로 자기 가치 확인 작용 현상을 경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이 유능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된 학생들은 학기 초 낮은 성적과 지극히 중요하다고 느꼈던 자신을 둘러싼 열등생의 신호들을 덜 중요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부로 이어지게 됐고 향상된 성적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환경적인 신호들의 영향력을 줄이지 않는다면 그 비하적인 신호들이 항상 학생의 주의력과 지적 자원을 선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주변의 신호들이 얼마나 파괴적인지에 대해 저항하고 스스로 잠재력을 지키고 스스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신호들을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자기 초월적인 Y를 가질 때 지루하고 불편한 문제를 푸는 How를 견뎌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4단계에 걸쳐서 설명하는데요. 지루한 문제는 끝까지 참아내는 힘이 만들어지고 언제든지 인터넷 미디어에 빠져들 수 있는 환경적인 신호를 주어도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성적이 올라갔고 지루한 시험 질문 앞에서도 2배 이상의 집중 시간을 확보했고 그 결과 수학 문제에서 35%나 되는 성적 향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의미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오랫동안 너무 가볍게 생각해 왔는데요. 내가 더는 나약해지지 않고 내 분야를 통해 이 세상을 보다 의미 있게 바꿀 수 있다는 나 자신을 초월하는 신념과 믿음,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들이 모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적대적인 많은 환경 신호 앞에서 단단해질 수 있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풍요로운 어둠 속에서 더 황홀한 빛으로 만들어집니다. 슬럼가의 학생들에게 새로 새겨진 빛처럼 말입니다. 누구나 최고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신호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는 가장 보수적인 집단의 벽도 관통해서 새로운 씨앗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던지는 부정적인 신호에 선천적으로 무반응인 평균 이하의 지능을 가진 학생과 같은 자폐증을 가진 사람에게서 가장 주목할 재능이 나오고, 글자도 제대로 못 읽던 존 호너는 고생물학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고, 폴 세자는 친구마저 자신의 재능을 비웃자 모든 걸 차단한 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을 그리는데 자신의 모든 재능을 쏟을 수 있었고, 카라야는 오두막으로 들어가 가장 소중한 단 하나의 지휘봉을 떠올리고는 예비된 천재였던 크라우스를 뛰어넘으며 음악 역사상 가장 잊지 못할 지위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의 씨앗들은 아주 특별한 소수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라 널리 퍼져 있다는 인상적인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의해온 블랙 다이아몬드는 하버드대 학생들이 만든 단어이기도 하지만 불모지였던 아프리카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 신호를 강하게 성장시킬 것이고 우리가 걷고 있는 길 위에 깊은 본질에 다가갈 것입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던 블랙 다이아몬드가 빛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차단된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을 향할 때 그 빛은 가장 밝게 빛납니다. 이 책을 읽고 난 저의 느낌은요. 자존감이 낮으면 우리는 주변 신호들의 영향을 받고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낮은 자존감을 가진 부모는 주변 환경이나 주변 신호에 너무 민감하니까 자녀에게도 그런 삶을 강요할 수밖에 없죠. 결국 악순환과 세대적인 대물림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책은 우리가 누구나 시약과 같은 가능성과 각자의 재능을 가진 그런 존재 안에 있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존재이기에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마련해야 하는지, 외부 환경에 초점을 둔 책이라기보다는 내면에 존재하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고 긍정적인 신호와 블랙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라는 예시를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질 때 살면서 뭔가 일이 잘 안 되네? 왜 이렇게 안 되지? 뭔가 믿음과 확신이 없을 때 이 책을 읽어본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